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왼쪽에는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코너인지 약간 궁금해 하실 건데,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길게 하셔도 돼요. 예. 저는 인도 투자하자, 인도 주식 투자 입문이라는 책을 쓴 강황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 앞으로 20년은 인도 시대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이 굉장한 고성장을 했었잖아요. 2004년에서 2007년은 뭐니 해도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었고 2011년에서 15년에는 또 중국의 소비 사이클.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갔었으면 이 중국 투자해서 참 많이 수익을 냈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설정한 이 경제 프레임에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 예. IPEF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인도 시대다.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인도에 관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공부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황맨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인도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근데 이번에 나온 책을 보니까 쉽고 재미있는 인도 투자하자라고 예. 책 이름이 인도 투자하자예요. 예, 맞습니다. 네. 인도 좀 공부하자도 아니고 인도 투자하자.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해야죠. 네. 인도 주식 투자 입문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필요할 때 책을 딱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강황맨께서는 혹시 그 전직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PB 영업을 증권사 했습니다. 출신이시군요. 예. 증권사에서는 한 몇 년? 증권사에서 한 7년 근무했었고요. 7년 일하셨어요? 예. 네. 주니어 때까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주니어처럼 아주 깨끗한 얼굴을 갖고 감사합니다. 계시는데. 비비크림을 발라가지고. 네.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인도. 제가 아는 인도는 2050년 정도 되면 중국의 인구가 노령화되어서 가지고 예. 1인 1가구가 아니라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노령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억 인구가 2050년이 되면 13억대로 떨어지고 지금 인도 인구가 한 14억. 14억 후반 뭐 이런 거 같은데 인도 인구는 16억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인도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가지고 오신 자료가 있으니까요,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도 투자하자라는 제 책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에서 PB 영업을 하다가 제가 대학 때도 증권 동아리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식 투자나 뭐 분석이나 이런 거를 놀기 삼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인도에 가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예. 강제로 이제 인도랑 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족분이 중에서요? 가족과 뭐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요번에 3번째 개정을 해서 이제 좀 팔아보려고 출간을 했습니다. 네. 2020년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도 붐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생겼죠. 그렇죠. 예. 인도를 2020년에 봤을 때부터 사실 계속 신고점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보니까 이 센섹스 지수죠. 예. 네.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인도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5년 정도
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권사에서 PB 하셨다니까 좀 더 약간 신뢰가 가는 게 이 촉이 있으셔서 이분이 인도 투자하자라고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네, 한번 내용 한번 쭉 볼까요? 예. 먼저 인도 경제를 한번 훑어보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나 상품을 한번 보는 쪽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인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좀 나이가 많아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진입하는데 인도는 향후 한 30년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제가 인도 인구 피라미드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현재 인도가 국제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인구 1등이 됐다는 좀 기념비적인 일이 작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네. 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엄청 큰 나라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인도에 대한 좀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겐지즈 강이 물이 더럽다. 네. 예, 그리고 뭐 인도 분들의 성향이 좀 안 좋다. 그다음에 뭐 열악한 뭐 인프라 같은 것들을 많이 조명을 하는데 사실 그것 또한 인도의 일부고 네, 또 인도도 굉장히 발달된 부분 또 좋은 면모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인도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미지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예.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 예, 좀 차이가 많을 수가 있는데 워낙 뭐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 예. 별의별 사람이 다 많지만 맞습니다. 지금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죠. 맞습니다. 예. 네, 인도 태생이고 인도에서 대학 나오셨고 예, 맞습니다. 뭐 구글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예. 미국에 보면 이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들 예, 미국 와가지고 정말 이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한쪽 극단적인 얘기만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예, 예.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소비가 되기 네. 좋으니까 그쪽만 조명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보다 땅 자체가 30배 이상 큽니다. 30배나 예, 커요. 예, 예. 야. 그러니까 사실 인도 땅이 유럽, 서유럽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일 민족, 통일 네, 이게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입지적인 상태를 보면은 아시아의 맨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나라들의 뭐 교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뭐 중앙에 있는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교류가 많지 않은 나라라서 그렇고요. 사실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 그다음에 예. 언어, 예.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국토가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다 다른 나라로 그랬어요. 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도도 아직까지도 인도는 통합이 사실 됐다고 볼 수 없고 통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앙 정부랑 주정부랑도 그 권력의 분산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으로 봐야 되고 인도에서 가장 큰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고요. 주 하나가 주 하나가. 예,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주는 우타르프라데시인데 그 주는 인구가 2억 명이 넘습니다. 그 주에만 예, 한 2억 주만. 명이군요. 예.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저는 좀 미국에서도 좀 살았거든요. 예. 예. 그럼 미국이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지 예. 않습니까? 인도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 다 개별적인 옛날에는 다 개별적인 나라였을 거거든요. 개별적인 나라가 인도라는 이름하에 지금 통합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인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만큼 큰 만큼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보시면 EU는 이제 국가는 아니니까
미국, 중국, 일본 다음에 인도가 2020년 기준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일본하고는 격차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측면에서도 G3가 될 계획입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명목 GDP 상에서는 지금 인도가 5번째인데 네. 작년에 이제 영국을 이기면서 이것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인도 내에서도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GDP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 분들은 이미 G3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네. 저희 델리 사무소장님이랑 제가 친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원조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도 분들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할 정도로 프라이드가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일반적으로 원조라고 하면은 뭐 학교를 지어줄게, 네. 뭐 인프라를 만들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훨씬 더 멀리 보고 니네 나라 반도체 잘하니까 반도체를 어떻게 좀 기술을 도입해달라. 2차 전지 기술을 도입해달라. 이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인도 분들이 엘리트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거의 마인드가 글로벌 마인드고 우리나라 분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네. 세련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이 조금 외람될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이 자기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외국 사람들을 그 나라 이제 인당 GDP 정도로 파악을 하고 대우를 하잖아요. 예. 특히 뭐 네팔 분들이 오시면은 괜히 좀 네. 예,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 우리를 보고 굉장히 뭐 좀 부자 나라에서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예. 예, 본인들이 G3이기 때문에 예.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할 때 또 친했던 친구가 인도 친구였거든요. 예. 예, 프라이드 엄청 강해요. 예. 네, 프라이드 되게 강하고 그때 저랑 뭐 얘기하면서 뭐 니네 나라 이거 있냐 했을 때 예. 예, 물어본 게 너네 핵무기 있냐? 예, 그렇죠. 예. 핵보유입니다. 예. 예, 핵보유 예.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약간 프라이드가 있고 인도가 아직까지 그 카스트 제도인가요? 예. 그게 아직 존재합니까? 그거는 이제 계급 뭐 있잖아요. 사실은 없는데요. 없어요? 예, 없는데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인도에 생활하면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걸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아무래도 그 공교육에서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잘못된 공교육이고 예. 인도도 마찬가지로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최고지 네. 그 사람 출신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 간혹 뭐 결혼할 때나 네. 그럴 때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카스트 제도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에 살면서. 그렇군요. 예. 지금 여기 표 GDP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미국이 28조 달러 그죠? 예. 그 중국이 18조 달러. 예. 원래 뭐 중국이 미국 넘어선다 했는데 최근에 예. 코로나 이후에 다시 확 벌어졌어요. 그죠? 예. 그리고 독일 4.6조 달러, 일본이 4.1조 달러, 그리고 인도가 3.9조 달러인데 뭐 당연히 뭐 시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인도는 이미 우리가 G3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EY에서 이제 낸 자료인데 2025년까지 인도가 8.2% 정도 GDP가 성장을 한다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는 회계 기간이 우리랑 조금 다른데 3월 결산을 하고 4월부터 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FY 2024년이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거를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8%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30년 전에
뭐 물가를 반영한 GDP 기준, PPP 네. 기준으로는 네. 세계 3대 경제가 되는 거는 뭐 어떻게 당연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GDP에서 또 점유하는 점유 비율도 네.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작년 사실 경제가 뭐 썩 좋진 않았잖아요. 예. 뭐 유럽 같은 경우, 뭐 독일도 역성장을 했었는데, 야, 인도 같은 경우에는 8% 예, 성장을 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섹스 지수가 그렇게 위로 치고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네. 음. 그래서 주식 시장은 체슬리에서도 요거를 스터디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주식 시장이 됐고요. 네. 장이 좋으면은 원래 또 IPO가 또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인도에서도 국영 기업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들을 민영화를 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아,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네. IPO가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예정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 현대차도 예, 인도 법인- 인도에서 IPO를 할 계획이고요. 네. 예. 10월 달에 상장한다고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올 초에 홍콩 시장을 제치고 예. 예, 글로벌 시총 4등이 됐다라고 예, 들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인도 인구 그래프인데 네. 사실은 제가 인도를 투자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살아보면서 같이 일하는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부대끼다 보니까 제가 저도 갖고 있던 그 인도에 대한 이미지, 예. 스테레오 타입이 예.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어. 굉장히 성실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예. 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이랑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음. 그런 분들 이미 나갔으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건지도 모르는데 예. 덥잖아요, 인도가. 네. 예, 저희는 이제 델리 근처에 있는데 예. 특히 더운 지역인데 이런 느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기 리비아 대수로 건설 예. 뭐 이런 거 가실 때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거기에 일하러 갈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한국 분들이 멀리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힘든 여건인데도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분들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냐? 저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냐? 네. 그런 걸 계속 반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상향심이라고 할까? 성장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요 인구 그래프입니다. 예. 예. 제가 투자를 하는 뭐 철학이라고 하면 좀 우습긴 한데 예. 저는 이 경제라는 게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많이 늘든지 그다음에 활동이 많이 늘든지 둘 다 늘든지 하면은 경제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제는 뭐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 또 투자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인간은 많이 느는 구조인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뭐 많이 하다가 요즘 젊은 분들이 해외 주식으로 특히 미국 주식으로 눈이 돌리는 이유가 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인구 구조가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실 제1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인구 성장이 없는데 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잃어버린 30년이 왔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보면 인구의 노령화,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자꾸만 위로 올라가면서 역배열로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이 젊은 층들이 있는가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20세에서 24세가 4.7%, 15세에서 19세가 4.6%로 굉장히 젊네요, 보니까.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네. 전문님께. 쉬운 거니까 네. 한번 맞춰주십시오. 네. 여기 0에서 4세,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태어난 네. 요 인구가 네. 그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 여자거든요. 예. 요게 대략 얼마 정도 될지 한번. 0에서 4세의 예, 최근에 5년에 태어난 사람 숫자가. 사람 숫자가 예.
근데 사실 14억 곱하기 4% 예, 하면 예. 되는 거 아닙니까? 4%보다 많죠. 왜냐면 여아가 있으니까. 아, 여아가 예, 있네요. 한 8% 정도 되는 거죠. 와, 예. 그럼 뭐 14억에 8%? 예, 그럼 10%만 돼도 1억 4천이니까 예, 예. 한 1억 예. 명 넘어요? 맞습니다. 예. 1억 1,000명입니다. 헐. 예. 야, 그 우리나라가 인구 5천, 두 배네. 5,500인데 최근 5년간 인도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나라 인구의 2배니까 아,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네. 인도가 아무리 지금 열악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열악할까? 이런 아이디어에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방금 순간적으로 야, 도대체 인도에서 그러면 그 다이퍼 뭐죠? 기저귀. 예, 예. 야, 기저귀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소비될까? 너무 좋은 관점이세요. 예. 그래서 인도에 이제 패스트 무빙 컨슈머 굿즈라고 하는 네.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소비재 중에서도 그 슈퍼마켓 가면 살 수 있는 것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많이 하는 품목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용품 뭐 네. 그런 거. 그런 기업들 PE가 40배 이상일 겁니다. 예, 제가 뭐 그러겠네요. 최근까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인구 네. 구조적으로 그런 FMCG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니까 경기 부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좋은 투자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변동이 없는데 계속 성장한다? 예.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우리랑 다르게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인도도 한정없이 인구가 성장하진 않거든요. 예. 인도도 당연히 여성들의 교육이 올라가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여성들이 이제 아기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계 출산율이 뭐 2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래요? 예. 2명 넘어요? 한 1.7명 정도로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앞으로 인구 성장에 의해서 경제가 커지는 거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또 이분들이 다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를 돈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노동 경제 인구, 활동 인구. 예, 네. 노동 가능 인구 뭐 이렇게 네.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게 한 9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9억 5천만 명.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 뭐 간병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네. 외국 분들이 예. 우리나라에 와서 그 교육을 대학을 한해서 그 시장을 열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도 분들을 볼 날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저도 뭐 지방 대학을 가보면은 거의 지방 대학 주변에 예. 그 숙박하는 원룸 같은 것들이 예.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다 지금. 아. 그러니까 외국인 많이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은 대학교가 그 유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음. 굉장히 많은 인도 분들을 볼 거다. 지금은 어디 있냐면은 예.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예, 삼성전자 연구소에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인도에 저임금 노동자는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길 가다 보는 좀 인도틱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인도 분 같은 분들은 보통 스리랑카 아니면 네팔입니다. 네팔 분들이신데 예. 아직 인도 분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엘리트들은 인도 분들이 들어왔어요.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글로벌 IT 서비스 브랜드 순인데 네. IT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삼성 SDS를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예. 예. 삼성 SDS가 삼성그룹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정부 사업도 많이 하고 예. 해외 수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고 운영 관리하는 비즈니스가 인도의 특화 산업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또 이야기하면 또 재밌는데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왼쪽에 보시면은 글로벌 그 IT 서비스 브랜드 탑 10에 인도 회사가 4개가 있고 오른쪽으로 건너면은 탑 20에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1등이 미국 회사 엑센추어인데
2등이 TCS라고 이게 타타 인도 그룹의, 기업이에요. 예. 타타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예요. 예. 3등도 인포시스, 예. 인도 회사고. 예, 인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도 회사가 4개 있지만 예. 사실은 엑센추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운용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에 나오는 IBM 컨설팅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있는데도 인도고, 그리고 캡제미니가 인수한 IT 서비스 회사 인도고, 그래서 예. 인도에 가장 큰 인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엔티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도가 없으면 IT 서비스 기업들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인도가 이쪽 시장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모두의 전무님께서 글로벌 리더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반증이 왜 그러냐. 예.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미 너무 많이 진출해가지고 그렇네요. 그 중에서 높은 경쟁을 뚫고 미국까지 가서 그 안에서도 높은 경쟁을 뚫고 리더가 된 거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인도 분들 더 많겠죠. 네, 그러겠네요. 예.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네. 캘리포니아에서 인도 사람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네.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그림에 네 번째 월드뱅크의 아자이 방가라는 예. 월드뱅크 대표님이 쓰신 머리에 장식이 있죠. 예. 예. 요게 이제 시크 교도들이 쓰는 머리 두건이에요. 시크? 시크라는 그 종교가 예. 있는데 인도에서의 소수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쓴 사람들은 뭐 거의 10중 8구 인도 사람인 거죠. 예. 예, 인도 출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놀다가 누가 이런 시크교 터번을 쓰고 지나간다. 그럼 우리는 느낌이 없지만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인도애다. 제 부자다. 부자다? 예. 왜냐하면은 인도의 IT 서비스 인력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출신 의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특히 인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자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 없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삼성증권에 뭐 출연하게 되면서 네. 거기 그 빌딩이 삼성전자랑 쉐어하고 있거든요. 예. 강남 본사를. 예. 인도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 빌딩에서도. 그래서 인도 분들의 맨파워는 이미 탑이다. 예. 그리고 이제 영국 총리 요번에 총선에서 졌는데 리시 수낙이 또 인도계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바이든이 그 토론에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예. 그 후보를 바꿔야 된다 이야기 나왔을 때 예. 현재 부통령인 까말라 해리스가 많이 거론됐는데 예. 이분도 인도계입니다. 그래요? 예. 야. 사실 그 중국 인구도 뭐 15억 가까이 지금 되긴 하면서 하지만 미국의 물론 젠슨 황이라든지 예. 리사 수라든지 예. 예, 그런 대만계 출신 CEO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인도계 CEO들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옛날에 뭐 야후 같은 경우에도 뭐 제리양 같은 예.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뭐 교포분들도 많으시고 미국에서 정착한 예. 뭐 젠슨 황만 하더라도 10살 때 미국 갔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사티아 나델라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다 대학 나오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왔었으니까 보면 확실히 인도의 이 맨파워와 이 글로벌하게 지금 많은 곳에 이게 침투되어 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이 삼성 본사에도 많이 와 계시단 많이 와 말이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미국 다음으로 인도가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게 큰 차이인 굉장히 것 큰 같아요. 메리트죠. 예,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예, 예. 저도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사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나마 제가 할 줄 아는 말이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 통하고. 예, 뭐 저를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대체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예. 근데 발음이 좀 듣기가 약간 알아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전혀 알아듣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쓰신다고 못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이제 액센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지만 네. 약간 사투리처럼 액센트가 좀 다른 거지.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그 유학할 때, 예, 예, 예. 그 영어 코스를 외국인들은 반드시 들어야 예, 예, 되다 예, 보니까 예, 예. 그 인도 친구랑 예, 같이 예. 들었는데 그 영어 코스에서 저도 이제 A 받고 나왔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네가 A 받았냐고.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랬죠. 네가 어떻게 네 그 발음으로 A 예, 받았냐 예, 예. 하는데 사실 보면 영어 미국인들은 인도 애들 말을 들으면서 excuse me, 뭐 pardon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예, 잘 예, 알아듣더라고요. 예, 예, 예. 오히려 제 발음은 못 알아듣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액센트는 있지만 그 문장 자체가 예, 예. 이 완벽한 영어를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사투리 얘기 잘해 주셨네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인도는 제가 좀 뭐 좋은 이야기만 쭉 드렸는데 사실은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제가 요 그림에 사람 모양 하나가 1억 명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전체 인구 한 14억 정도 되는데 네. 하루 일당 2만 원 이하를 버시는 분들이 요 통계로 보면은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하루 일당 2만 2만 원 원을- 이하로 버시는 분들이. 오. 예. 그리고 이제 13만 원 이하, 2만 원에서 13만 원 이하 중산층이라고 인도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산층으로 보기엔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인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되게 부자 나라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지만 이런 인도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4억 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하루 일당 13만 원이 넘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13만 원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음. 예.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뭐 사업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실 때 계속 사람들이 너무 이쪽만 보시는데 부자인 구매력이 있는 분의 시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비싼 차입니다. 어. 예. 저도 이제 비싸가지고 현대차 잘 못 사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스즈키, 마루티 이런 차를 더 많이 사고 있는데 좀 더 저렴한 차를. 근데 그런 차들도 충분히 시장이 있고 예, 잘 팔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중국 시장 얘기할 때도 중국의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2,000불 이럴 때도 에이, 저쪽 연안에 상해부터 해서 광저우나 보면 강남만큼의 부자가 1억 명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예, 했었는데 예, 예. 인도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인도는 토지 개혁이 안 됐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토지 개혁이 된 나라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될 때 땅 주인들을 다시 나누기 해서 네. 나눠줬거든요. 인도는 그게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애초부터 좀 클 수밖에 없었던 구조고요. 예. 이게 한번 이제 갈아엎어져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인도 정부가 처음에 채택한 뭐 사회주의 경제 정책, 네. 뭐 관이 중심으로 하는 예.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월드뱅커에서 만든 그 소득별로 이제 나라를 분류해 놓은 건데 인도는 로어 미들 인컴, 그러니까 중하소득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중상소득에 들어가요. 중국은 이미 예. 중상이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와 중국을 많이 비교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인도가 중국 따라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이미 갭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요. 예. 근데 요 중하소득에서 중상소득으로 넘어가는 트리거가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전무님께서 예. 인프라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분께서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중하에서 중상으로 올라옵니다. 아. 그러면 아까 2004년, 2007년과 같은 인프라 사이클이 지금 인도가 이제 곧 시작될 수 예. 있겠네요. 지금 현재 그 사이클에 있습니다. 아, 그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예, 예. 오. 그 사이클에 있고,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들이 다 유권자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을 전부 다 노인복지로 가잖아요. 네. 예. 근데 인도는 어, 노인복지로 이야기를 강조했다가는 정권을 잃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유권자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관세 장벽이에요. 예. 모두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인도가 앞으로 시장이 크고 포텐셜이 너무 크네. 나 인도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뭔가 팔아야 되겠다. 예. 장사를 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아, 그래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제조업 강국이 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 예. 얼마 전에 이 모디 총리께서 뭐 반도체도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라 뭐 했던 예. 걸로 기억이 예, 나는데 이미 세 군데가 지금 이미 삽을 뜨고 짓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 세 군데. 예. 마이크론이 하고 있고 타타가 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곧 인도산 반도체가 나올 거고요. 예. 인도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코끼리 아닙니까? 코끼리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 인도가 예전에 음, 제가 뭐 역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아소카 왕 때 네. 인도 고대에 이 인도 제국의 상징을 사자상으로 했어요. 아, 그리고 사자가 좀 이렇게 용맹스럽고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도의 국장이 사자가 3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것도 이제 아소카 시대에 있던 상인데 그걸 네.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제조업 부흥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돌아갈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잖아요. 아, 만약에 전무님께서 인도 가서 뭐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난 못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전력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또는 뭐 물을 어디서 갖고 오냐? 그렇죠. 용수. 뭐. 예, 용수가 안 된다. 그거를 하는 정책이 인도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께서 이번에 재선되신 거죠? 예, 3선에 성공하셨죠. 삼선 하셨으면 예. 그거 몇 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시면? 4년씩 3번 하신 것 같은데. 예. 야. 4년. 그럼 모디 총리께서 5년씩 5년씩 3번 하신. 예. 예. 2014년부터 하셨으니까.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이렇게 좀 이 산업화 드라이브를 지금 거시고 계신가 봐요. 예,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시죠. 예, 예.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좋아하고, 예. 그다음에 뭐 기업인들도 좀 좋아하는 그런 친기업 정책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예. 예.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 때 크게 수혜를 봤던 이유가 중국의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다 자금률이 100%가 안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뭐 일본에서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지금 인도도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인도 정부는 중국 성장이라는 뭐 정답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예, 충분히 그러니까 뭐 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인도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거를 지금 바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왜냐면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다. 예. 그러면은 핸드폰 팔아먹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신이 지금 원활한데 굳이 핸드폰을 사? 근데 집 전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핸드폰이 훨씬 더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러겠죠. 여건이거든요. 인도는 좀 그런 가장 지금 세핑한 거, 가장 좋은 설비 예.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정부에서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 기업,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일례로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이제 중국을 탈출하려고 하는 중국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예. 인도 정부의 이제 관계자들이 직접 컨택해서 인도로 영업을 오. 시도한 걸로 유명합니다. 오. 야. 그래서
그 영업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무기가 가장 중요한 이제 미끼가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PLI라고 인도에서 많이 쓰거든요. 아, Product Linked Incentive라고. 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매출이 이제 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현금으로 주겠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를 처음에 가면 해야 되니까 예. 그거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보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인도 노이다 가면은 휴대폰 공장이 있거든요. 예. 그게 단일 공장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예, 큰 세계 거요? 단일 공장으로 한 공장으로 인도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제조 공장이 인도에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 PLI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반도체를 간다. 그럼 당연히 다 PLI를 받고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하나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옛날에 이제 중국에다가 진출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관시, 예, 예, 그 지방 공무원이든 이래 친해야지 뭐가 예, 예. 진행이 되고 예, 예. 그 관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일단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의 국가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에이, 그 정부가 너무 부패되어 있고 뭐 예. 이런 거는 어떤가 요게 예.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예. 부패 지수 이런 예. 측면에서. 근데 이런 프로덕트 링크 인센티브 이런 걸 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부패가 그렇게 뭐 이 장애 요인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일단은 인도의 부패 지수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기업 환경도 좋지 않고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허들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 한번 해보는 거지. 네. 그게 인도의 뭐 성장을 저해할 요소로 그런 분들 계시거든. 제가 예. 뭐 미디어에서도 보고 뭐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인도는 거기는 부패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인도에서 사업해 보신 것도 아니고 인도에 가보신 것도 아니고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인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인도 사람 만났는데 너무 싫었다. 예. 인도랑 사업을 해봤는데 안 좋았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많이들 그렇게 그런 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막연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인도에서 마켓시어 2위고 네. 예, 기아랑 합치면은 거의 한 20% 정도 그러게요. 예,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또 제일 잘하고 있고 이미 하고 LG전자 있는데. 잘하고 있고 어. 우리나라 간 기업들이 이미 인도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2019년부터 네. 인도 주식 스터디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그때 미국이랑 중국이랑 잘 지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 잘 못 지내면서 예.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생산 기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네.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인도를 이제 무기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인도도 미국 말을 사실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인도를 갖다가 잘 구워 삶으려면은 인도가 원하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잖아요. 마이크론이 인도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뭐 테슬라도 인도에 간다고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인도랑 잘 지내야 되는 이런 역학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도만 봐도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탈중국을 한다면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처럼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해상 물류를 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음에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인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인도와 적대시할 수 없는 게 일단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도 뭐 분쟁도 있는 상황이고 네. 국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에너지 수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에너지 수입 통로를 다 인도가 다 붙어 있어요. 예. 예, 인도하고 통해 있어요.
그 해상으로 올라고 해도 인도가 요쪽 그 말라카 해협 네. 들어가기 전에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라고 예. 열도가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인도령인데 인도가 갖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봉쇄를 하면은 원유 수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좀 막으려고 피하려고 말라카 해협을 이용을 안 하려고 중국에서 저기 파키스탄에다가 항구를 얻어가지고 예. 파이프라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인도 국경 분쟁이 있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인도에 수출 제일 많이 하고요. 아. 교역국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그래서 예. 두 나라도 좀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이런 정치력이랄까 이 국제적인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국가가 인구 대국이고 그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강한 국가다 보니까 서로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싫어할 것 같아. 예, 두 나라 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네. 또 예, 예. 국경까지 예, 맞대고 있고 예, 국경 예, 문제가. 한 번씩 이제 국경에서 분쟁 많았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인도군인하고 중국군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북풍처럼 네. 정치 저기 선거철만 되면은 항상 뭐 이슈가 있어요. 아. 이제 인도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책에서 제 책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인도 주가 지수의